우리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개나리 꽃도 피어날 것 같아요. 통장이 빨리 피어나고 또 희망했었던 일들이 결과들이 빨리 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어, 올해는 이거 꼭 좀 해야겠다. 뭐 상반기에는 또는 하반기에는 뭐 이런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반기의 목표 중에서 6개월 중에 2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0%를 쓴 거죠. 상반기에 좀 뭔가를 해 놓아야 죄송합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네요. 한편 조바심도 들고요. 또 꾸준히 하루하루 정해진 일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최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시간이 가는 걸 잡을 순 없지만 그걸 통해서 배운 것들은 좀 남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성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프 먼저 볼게요. 노란색 그래프는 S&P 500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은 피어스원 옛날 버전, 그리고 빨간색은 피어스원 신버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포트폴리오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겠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요그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성과가 변동되었는가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S&P 500이 약 50% 하락하는 사이에 피어스원 얘들은 한 19%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 적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스원 올드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노란 게 한 30% 떨어질 때 얘는 뭐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파란 그래프. 반면 빨간색은 성과를 조금 더 낸다는 편중 그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만 회복 탄력성도 그만큼 또 괜찮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S&P 500과 피어스원들의 시리즈를 비교해 보자면 피어스원은 S&P 500보다 덜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것들은 비슷하게 올라간다.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버는 건 웬만큼 다 같이 번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제가 만들어서 자산운용사에 같이 런칭을 해서 지금 한 1300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200일을 좀 지났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 펀드의 투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좀 평탄화 작업을 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레코드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네, 성과를 좀 보자면은 2월 24일자로 1207일간의 운영을 했고요. 금액 가중 수익률은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 더 자금을 넣었을 때까지 포함했을 때 수익이고 그냥 연평균 수익으로 봤을 때 실제 계좌상에서는 3.4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의 환율이 약 2% 정도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S&P 500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빠졌죠. 그래서 얘도 그 정도 다 하락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에 보았던 그래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수치상으로 보자면 1월 말일자까지로 약 15년간의 운영 성과를 놓고 보았을 때 S&P 500이 9%의 수익을 내는데 피어스원 예전 버전은 10% 수익이고요. 피어스원 네오는 벌써 11%대의 수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래 피어스원 이 파란색 이 그래프를 제가 처음에 포트폴리오로 런칭했을 때 그 직전까지는 한 요즘이었어요. 요즘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시다시피 큰 하락이 요때 빼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12%를 달성하다가 요때 좀 떨어졌다가 그것도 금방 회복했지만 이 2022년 요때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을 깎아 먹었죠. 그래서 12%대 나던 게 10%대로 줄었고 S&P 500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9%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어스원 네오는 다시 12%대까지 금방 회복해 갈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오늘 영상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24일자로 업데이트를 해보면 전주에 27일 대비 다우존스가 2% 넘게 떨어졌고요. S&P 500도 거의 3% 가까이, 그 다음에 나스닥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22일 미국 증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인해서 연초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그래서 1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홈디포의 실적 등 뭐 기업 실적의 부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장의 성과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시 2월 23일자까지 한번 살펴보자면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금리를 또 올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2월 24일에는 미국의 고용 및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갈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튼튼하다. 쭉 상승세를 계속 그 상승세 또는 하락세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또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1월에 핵심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를 또 올랐어요.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 전년 대비 상승률이 1.5%예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하나 참 힘들고 지난한 싸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러한 결과가 연준은 어쨌든 뭐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금리 인상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0.25씩 정도만 올라가면서 이제 그 랠리라 그러죠. 막 로켓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랠리 끝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0.5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뭐 어쨌든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뭐 당초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는 없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추세로 재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인플레이션 잡힌 적이 과연 있더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올리면 얼마까지 올리냐?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1월 말 정도 이렇게 얘기 나오던 것은 뭐 5.0 정도 안 되겠느냐였는데 지금 이제 5.5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출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오른 다음에 판다든가 내릴 때 사겠다든가 라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좀 기다리면서 또는 적립식으로 묻어가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피어스원 같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쪽에다 넣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인생도 좀 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이번 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